어떻게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알겠다 하셨는지 네. 궁금하고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중국에서는 도교 철학자로 분류가 돼요. 도관 안에서 근무하는 도교 성직자를 도사라고 그러고 여자 성직자를 여관이라고 그래요. 나는 도사거든요. 도사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야 돼요. 눈빛을 보니까 뭔가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고 그 원하는 거는 꼭 나를 필요로 한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서 사람들 많고 그런데 긴 이야기 하면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제 전화번호를 드렸죠.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꿈퍼들의 쌍기역도 말하지 않았는데. 네. 눈빛을 보면 우리 다 어느 정도 알잖아요. 어떤 간절함이 있다.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전화번호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전화번호를 안 드리면은 안 가실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가 생겼고 또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철학자님 책에 보면 도약할 때 도약하지 않으면 하강할 수 있다. 그 얘기가 꼭 국가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에도 되게 다가오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꿈퍼질수 2주년을 맞이하면서 진짜 이젠 도약해야 될 시기이고 이때 도약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 철학자님도 그런 불안을 느끼셨던 때가 있으셨는지? 물론 있죠. 내가 교수 생활 한 10년 정도 하고 나서 그런 불안이 생겼죠. 그 교수로 계속 있으면은 내가 좀 도약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불안감은 계속 있었지만 그 불안감을 한 8년 정도 더 견디고 18년 근무하고 제가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대학을 나온 이유는 그냥 쉬고 싶어서가 아니라 좀 더 도약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한 큰 분위기가 하나 있는데 저는 그걸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를 다 불태우지도 않고 내려놔야 되겠다.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 힐링이다. 이런 거를 먼저 찾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공하고 싶다. 이런 말을 부정적으로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최근에 어떤 영어 책을 쓴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니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What is your next 10x plan? 당신의 지금보다 10배 성장할 플랜은 무엇이냐고 묻는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당신보다 10배 더 성장시키는 그런 계획은 무엇이냐고 이런 것을 묻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발전한다, 성공한다, 이런 적극적이다. 이런 것에는 좀 이렇게 점수를 낮게 주고, 자연의 흐름에 맡겨야지, 순리에 맡겨야지, 내려놔야지. 내 친구들 중에도 저한테 그런 전화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너는 도가철학 한 사람이 왜 그렇게 성분서주 하냐. 그러고,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답니다. 너나 내려놔라. 나는 죽을 때나 내려놓을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우리가 좀 더 강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려놓다, 그다음에 힐링이 필요하다. 이런 때가 되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정말 완전 연소가 된 것 같다라지. 불꽃처럼 다 태웠다라지. 이런 느낌이 들 때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보통 한 40이나 50 정도 되는 분들이 이렇게 앞만 보고 이렇게 막 앉는데 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지친 것 같아. 그래고 다들 쉬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고갈된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막 힐링을 찾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세상에는 힐링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힐링을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왜 힐링을 해줄 사람이 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힐링을 구하는 사람이 꼭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한 40대 이렇게 돼서 이제는 나는 좀
고갈된 것 같다. 좀 이제 나는 휴식이 필요한 것 같다 하고 그때 방황들을 많이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때 방황을 하는 게 자기가 다 힘이 빠져서 지쳐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올 때 실력으로는 다 산 거예요. 저는 한 40이나 이렇게 돼서 열심히 산 사람들이 스스로 지친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때는 사실은 지친 게 아니라 다음 단계가 필요한 때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눈에 안 보이고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기한테 안 되니까 그걸 지친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 도약이 필요한 때는 살면서 몇 번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 그것이 자기한테 도약이 필요하다. 도약을 해야 된다는 느낌을 가진 사람은 도약하고 아, 이제 나는 지쳤구나.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은 오랫동안 쉬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 나온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제가 이렇게 그 피상적으로 봐서 느끼는 저의 감정이에요. 그러면 도약을 해야겠다라고 인식을 하고 인식을 한 순간부터 내가 어떤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혹은 방법론을 가질 것인가 연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답이 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것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세우고 가다 보면 결국엔 답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그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혼란스럽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 이것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고 모르면은 어떤 출구도 나오지 않아요. 계속 고민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길이 맞는 길인가, 틀린 길인가, 아니면 이 일이 나하고 맞는 일인가, 안 맞는 일인가, 이런 일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평에다 만든 학교가 기본 학교예요. 인간은 왜 행복하지 않은가? 왜 자기 길을 잘 찾지 못하는가? 그건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이라는 거 뭐냐? 몇 가지 질문으로 요약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죽기 전까지 완수해야 될 소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만 분명하면은 삶이 매우 단순해지고 매우 생산적이 돼. 그런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계속 오리무중이에요.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가 그렇게 말해요. 자기를 향해서 걷는 일이 이렇게 힘들구나. 자기를 아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인 거예요. 내가 저기 대학에 있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젊은 청춘들이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자기한테 궁금해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이루고 싶어하고 행복하고 싶어해요. 안 되는 일이에요. 행복하고 성공하고 싶으면은 일단 자기가 자기한테 분명해야 돼. 자기를 계속 살펴야 돼. 그렇게 해서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가 있어. 그러면은 그 자기를 따라가면 돼요. 자기 몸속을 돌아다니는 피가 자기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걸 들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들을 줄 아는 이 능력이 개발돼 있어야 돼. 이래야 성공해요. 이래야 행복해져. 돌아다니는 말들 괜히 이런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한테 신경 써야 돼요. 그러면은 많은 일들이 해결돼. 거의 모든 일들이 해결돼.